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임명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즉각 오물 탄핵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 보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3일째인 오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대통령실은 사퇴 대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야당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이 위원장은 허리디스크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 전 이 위원장의 모습을 띄우며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23분 출근하면서 굿모닝, 표정 아주 좋죠. 저런 분이 갑자기 아프다는 거 누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겠어요.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상태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장 받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받을 수 있는 거지.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6일 과천 방통위에서 현장 검증을, 9일엔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지금 탄핵이 사실은 이 전국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건국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이 문재인 정권까지가 21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난 2달간 탄핵을 총 7건을 추진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관련해서 3건, 그리고 검사 탄핵안 4건, 아주 총 7건이나 이제 바로 탄핵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이 적합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법화 유형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될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분의 편향된 역사관, 그리고 극단에 가까운 정치 성향, 이런 거를 봤을 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무를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저희의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적합하다고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탄핵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명 다음 날 지금 하루 만에 탄핵안을 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2명 의결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헌재에서는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탄핵안의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 부적절한 임명이 오히려 마치 정당한 임명인 것처럼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오히려 이 정부 여당은 내가 잘 임명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나올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안 받고 나서 헌재에서 기각될 때까지 167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최소한 지금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받아보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몇 달간 개점 휴업하게 생겼어요. 그럼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냐?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정치라는 게 어쨌든 조정과 타협의 예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겁니다. 거대 양당이 한쪽은 감행 임명하고 한쪽은 탄핵하고 이런 악순환 반복 대신에 좀 민생을 챙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곧바로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안 거대 야당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이동학 의원님, 오늘 표결 처리 전에 이걸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자진 사퇴는 없었어요. 며칠 전부터 사실은 사퇴하지 않고 탄핵안 그거 올라오게 되면 선고를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거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 서로가 이렇게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각자 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대화의 채널을 한번 가동시켜보자라고까지 호소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무의가 돼버렸어요. 무한 루프대로 돌아가는 이 형국인데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한 일주일 뒤에 여셨잖아요. 그때도 이제부터라도 정치를 해보겠다.
근데 그동안 안 하셨던 걸 했던 것이었고요. 네. 그 이후부터라도 자신의 태도와 이 자세를 좀 고쳐먹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정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그 타협 테이블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실을 만들고 그 결실로 하여금 국민들의 이 생활 향상을 좀 도모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된 마당에 탄핵 심판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헌재에서 만약에 2인 체제가 계속해서 뭐 그냥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앞으로 대선 승리에 이 방송통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전리품 정도로 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원인 무효로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한번 일단락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정치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판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불가피한 거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라진 정치 속에 사법적 판단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대통령실 바로 입장이 나왔는데 북한의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의 차이가 과연 있는 것이냐라고 비유를 했고요. 탄핵 폭주에 맞서서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승환 의원님, 네. 대통령실과 이진숙 위원장 사이에는 이런 거취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겠죠? 뭐 협의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을 당시 이 직은 독이 든 사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상 초유의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현장 검증까지 진행하면서 이 정도 인사청문회면 사실 인생의 바닥까지 다 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리를 맡겼다면은 위원장의 의사 사퇴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심판을 받아보든지 그런 부분은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무한 탄핵을 반복하는 거 보면서 권력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통위를 계속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단 하루 만에 탄핵을 한다? 저는 민주당 이거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기네스북에 등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유례가 있었는지 과연 자신들의 권력욕 때문에 임명된 지 하루 된 사람을 이렇게 바로 탄핵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다라고 한 사유를 계속 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 5월 달에 YTN의 그 지분 매각 과정에서 노조가 낸 그 소송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기각됐습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이게 뭐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법하진 않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예. 이런 내용 그대로 헌재로 간다면 저는 헌재에서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분이 3달, 4달, 몇 년 동안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누적해왔던 업무 실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루, 단 하나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은 저는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는데 한 4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뒤에 어떤 결정이 나오겠죠. 배수진 의원님, 지금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루 정도 일한 걸 가지고 탄핵 심판의 요건이 되느냐. 또 하나는 2인 체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한 번 있었다. 위법하지는 않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탄핵 요건에 하루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간이 아니고 한 일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방통위법에도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탄핵 소추에 의결할 수 있다. 국회가 그렇게 의결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런 논리는 솔직히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서 늘 이제 오히려 언급하기 싫었지만 오히려 정부 여당이 늘 잘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자, 그 배우자의 그 명품백 받아도 되는 그런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명품백 받아도 된다. 그 논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면 하루면은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없다. 이런 규정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네. 정도로 지금 너무 하루라는 거에 좀 집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하루 동안에 단 한 건의 의결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저희가 보면
정말 이 정도는 탄핵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 제가를 하고 출근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박문지 이사 이제 심사를 해서 임명하게 됐고, 임명한 제가 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하루 24시간 안 되는데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이게 거의 흡사 군사 작전급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이미 대통령실과 준비를 한 쪽에서 잘 짜여진 각본처럼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전에 그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면서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김현 의원께서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방통위원장이 출근 시에 착용한 구두도 가죽 구두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군화발을 연상시키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거의 군사작전급으로 굉장히 무도하고 무책임하게, 그리고 굉장히 우악스럽게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5인 운영을 원래 해야 되는 방통위를 2인이 의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위법한 것이라고 봅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두 명이 의결할 경우에 절차적인 위법성, 그다음에 입법 목적에 그 위배되는 것, 저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명이 예전에도 2명만 남아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고삼석 방통위원 등이 이제 2명만 계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런 의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5인으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그런 어떤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존중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루 일한 것으로 탄핵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하루 동안 벌어진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민주주의나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의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2인 체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이제 헌재가 조금 있으면 이걸 받아들고 고심하겠죠. 그 사이에는 계속 이런 논쟁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